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20학번 강성아입니다. 저는 이번 의학용어 영상 과제로 폐혈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폐혈증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지금이 매년 항상 뉴스에서 많이 보도하는 수산물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사례가 가장 많은 여름이기도 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에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학용어 수업 중 혈액 관련 질병에 대해 배울 때 교수님께서 중요 단어라고 하여 폐혈증 관련 정보를 더 찾아봤었는데요. 마침 이 주제에 대한 의료 인공지능 관련 내용도 있어 의료 IT 공학과 학생으로서 흥미로운 내용이기에 다른 학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폐혈증이 무엇인지, 폐혈증의 원인, 증상, 고위험자, 그리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폐혈증 예방의 중요성, 그리고 방법과 더불어 의료 IT 공학과 학생으로서 관련 인공지능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혈증이란 체내로 침입한 병원균이나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 순환하며 혈액을 통해 퍼지게 되는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을 말합니다. 폐혈증에 걸린 환자는 심한 중독 증상이나 급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혈증은 보통 미생물에 의한 다양한 장기 감염에서 유발됩니다. 어떤 장기든 감염이 가능하고 특히 살모넬라, 비브리오 등 유독한 장내 세균이 상한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침투해서도 생기지만 대장균, 시트로박터균처럼 평소 우리 장 속에 있는 균인 장내 유해균들도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누구도 완벽히 안전할 순 없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시트로박터균이 원인인 폐혈증으로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혈증의 증상을 아는 것이 빠른 치료의 생명이기 때문에 증상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 의심 초기 증상은 호흡 곤란, 심박동수 증가, 고열, 급격한 혈압 상승입니다. 폐혈증의 초기 단계는 마치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신체가 폐혈증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여러 염증 매개 물질들의 작용과 이에 동반된 혈류 장애에 의해 중요 장기의 손상이 초래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 장기의 손상을 동반한 폐혈증을 중증 폐혈증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수액요법으로 혈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폐혈성 쇼크라고 합니다. 폐혈증이 중증이면 먼저 의식이 흐려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저혈압에 빠지고 소변량이 줄면서 결국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률은 폐혈증보다는 중증 폐혈증보다는 폐혈성 쇼크 때 증가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 방광염이나 요도염 환자, 폐렴 고위험군, 면역 기능에 장애가 있는 면역 취약계층 위험군은 일반인들보다 폐혈증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폐혈증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혈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 소변, 뇌척수의 배양 검사를 시해야 합니다. 그 외 감염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별도적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합니다. 그러나 배양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므로 그 전에 빠른 진단을 위한 보조 검사로서 백혈구수의 증감 혹은 급성 염증성 물질의 증가 상태를 살핍니다. 진단 후 임상적으로 폐혈증을 유발했다고 의심되는 균의 배양 검사를 시행하는 즉시 주사용 항생제나 항진균제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항생제의 치료 기간은 균의 종류, 내막염의 합병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치료해야 합니다. 내성균이 자라면 격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장기의 손상 등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추가 치료를 시행합니다. 폐혈증은 초기에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고 보존적으로 처치하면 다행히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막염이 합병된 경우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 화농성 관절염이 합병된 경우 관절이나 뼈에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폐혈증 발생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치사율 또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폐혈증은 조기 증상 발현 후 하루를 넘기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생존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 증상을 쉽게 눈치채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폐혈증의 1차적 원인인 독감 등의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IT 공학과 학생으로서 폐혈증 진단 관련 인공지능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폐혈증 예측 인공지능 관련 시도를 통해 현재는 맥박,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폐혈증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혈증의 상황이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료기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종합해서 이상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내내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중환자실에 넘쳐나는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혈증뿐만 아니라 많은 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료와 인공지능 분야가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혈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